안녕하십니까, 홈파베르 윤순장입니다. 자, 제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제리님이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꽤나 재미있는 컨텐츠를 저희가 찍어보고자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제리님의 집입니다. 디자이너라면은 어떤 집에서 살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저희 디자이너님 살아보고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집의 주인, 홈파베르의 마스코트, 홈파베르의 아이돌, 홈파베르의 차은우. 잘라주세요. 제리님,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파베르 디자이너 제리입니다. 자, 제리님, 여기서 거주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대략 한 4개월? 4개월 정도. 굉장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주말 부부의 삶이란? 주말 부부의 삶이란 어떤 겁니까? 저는 절대 궁금한 건 아니고, 근데 혹자는 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유부남들이 MJ나 뭐 로키나 이런 분들은 살짝 부러워하는 것 같기는 한데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아니요. 저는 전혀 좀 슬퍼요. 단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단점이 좀 많아. 맞아요. 단점이 좀 많다는 건 장점도 있다. 장점은 전혀 없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현관부터 저희가 한번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또 쏟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러 가시죠. 자, 우선은 현관에 왔을 때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톤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다. 지금 네네. 벽체에 썼던 필름 컬러와 바닥에 쓰이는 타일 컬러, 그 다음에 고용부로 진입하면서 보여지는 타일형 강마루의 톤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은 제가 조금 좋아하는 톤 위주로 좀 했어요. 벽체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레놀리스에서 나오는 어반스톤이라는 필름을 사용을 했고, 바닥은 대형 타일이죠. 600에 1200각짜리 타일을 사용을 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이 현관이 벤치 공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저희 와이프가 원하는 그 니즈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템바보드가 있잖아요. 뒤쪽에 그 분전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전함을 숨기면서 방화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정면에 보이는 뷰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간접 조명과 템바보드, 그리고 측면에는 현관 바닥과 같은 타일을 활용한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준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축 아파트나 이런 쪽에서 꼭 해드리고 있는 게 일괄조명 스위치인데 이게 아무래도 꼭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앞쪽에다가 딱 만들어놓은, 금액적으로나 어떤 시공의 관점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데 놓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현관 중문 관련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중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땠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중문을 권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복도식 아파트처럼 방화문을 열면 바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이상은 따로 권장드리지는 않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란 말이죠. 위에서나 옆에서나 그 들어오는 창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막아주고자 중문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입구방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문위치가 이곳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에 도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간은 수납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수납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도어를 뒤쪽으로 밀고 그 민 만큼 옆으로 해서 이렇게 팬트리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 부족한 수납을 좀 더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방이 좀 많이 컸었어요. 근데 큰 거에 비해서 활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팬트리 공간을 만들었던 거고, 게스트룸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공간을 남겨놨고, 아이가 태어나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겨놨던 공간입니다. 자, 주방인데 주방은 그렇죠. 대면형 아일랜드에 주방을 채택을 하셨어요. 평소에 이 요리에 흥미가 있으신 편인가요? 그럼요. 기존에는 부엌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고 식탁이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이제 뒤쪽 키 큰 장 배열과 앞쪽에 대형 아일랜드를 시공을 하였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고민이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아일랜드 사람들 다 많이 하고, 야, 이거 유행처럼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거 아니야? 혹은 기름 많이 튀잖아. 사방팔방으로 기름이 튀어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기름 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인덕션을 사용함에도 이 뒤쪽 공간이 충분히 있고 옆쪽 공간에도 충분히 여유가 좀 있으면은 음식이 튀어도 이 상판 위로 떨어져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일은 없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를 주방 쪽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이닝 공간이 이 주방 쪽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방식은 창가 쪽으로 배치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리님 집 같은 경우도 다이닝 공간이 창가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의 동선의 불편함은 없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식사할 때는 요 아일랜드 뒤쪽에 있는 요 보시는 것처럼 파체어 위에서 간단하게 뭐 먹을 수도 있고 가족들과 식사할 때는 음식을 저쪽에 두고 저기서 다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식탁을 거실 쪽으로 빼므로써 공간감은 더 넓힐 수가 있어서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일랜드에서 요리를 하는 어떤 기분인가요? 요리를 우선은 저는 여기서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바체어의 형태입니다. 이게 다들 한 번쯤은 바체어에 앉아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등받이가 있는 제품이 좋아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요 좌방석이 우드이면은 오래 못 앉아 있습니다. 등받이가 있고 이 아래쪽까지 폭신폭신한 제품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주방 설계를 함에 있어서 내부 구성이나 이 도어의 비율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키 큰 장 배열과 아일랜드 구성 이게 큰 포인트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측면에 보면은 이런 매지 라인들 아일랜드 사이즈에 맞춰서 매지 라인들도 배치를 좀 했어요. 이 사이 공간은 저는 1000을 잡았어요. 10cm만 줄여서 900을 사용해도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키 큰 장 배열 같은 데서도 보면 냉장고 위치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덕션과 싱크대 그리고 냉장고를 같이 사용함에 있어서 편할 것 같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좌측에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아래가 분배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가 좌측에는 갈 수 없는 상태였고 우측 끝으로 갈 수도 없던 게 세탁실로 가는 그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배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보니까 이쪽에 두게 되었습니다. 봉틀도어로 구성되어 있고 세탁실로 가는 게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미는 그 하드웨어가 되게 잘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기는 것도 좋지만은 안쪽 공간이 된다면 밀고 들어가는 도어를 사용을 해도 저는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도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쪽 도어에서 문을 열고 안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틀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측면을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혹시 이것도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던 가전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오븐이 있었어요. 오븐을 어디다가 배치를 하기가 되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쪽으로 도어를 달아서 여기다 오븐을 설치를 할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일단 오븐 자체가 빌트인 제품이 아니고 프리스탠딩 제품이에요. 그러려면은 좌우 위아래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빈 공간이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게 좀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는 차라리 그냥 픽스로 맞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선반을 만들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설계를 했던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싫었던 이유 중 하나, 다른 도어들은 이 간격이 잘 맞는데 여기만 유난히 커지면은 비율이 깨져버리잖아요. 일단 그거 자체가 너무 싫었어요. 아웃 코너도 라운드로 좀 풀어줬고 그 다음에 안쪽에도 이제 요 인코너 부분도 라운드로 같이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면 이쪽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래쪽에 문지방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아파트랑 빌라랑 좀 달라요. 아파트는 한 스텝 들어가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아래쪽 인방이 올라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저희 홈파베르에서는 앞쪽에는 이제 타일로 접어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인조 대리석으로 이제 식기를 만들어주는 형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마감재가 달라지는 게 싫었어요. 인방과 도어와 하나의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빌라 인테리어 할 때 중요시 생각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욕실의 이 바닥 부분이에요. 빌라는 욕실에서 스텝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스텝이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을 신경을 안 썼다가는 이제 타일의 마감재가 내려오거나 혹은 인조 대리석으로 별도의 마감재를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를 마감을 하게 되는데 제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싫어가지고 이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필름으로 감싸가지고 문틀이 천정에서 바닥까지 하나의 마감재로 보여지게끔 신경을 쓴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거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는 샤워 공간, 세면대, 변기 그냥 이런 일반적인 구성이었는데 제 니즈 중 하나가 좀 샤워 공간, 그러니까 세면 공간을 건식으로 좀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니즈는 타일형 세면대를 좀 사용을 하고 싶었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일을 접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독일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좀 청소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 사면이 다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그 떼낀 게 청소하기가 좀 힘들다. 두 번째로는 팝업 커버를 타일로 만들어서 그걸 뺐다 꼈다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롭다. 그래서 저는 이 언더블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욕실 자체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변기 위쪽으로는 매립 수납장을 사용을 했고 변기 측면으로는 돌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립 휴지거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벽체도 이렇게 라운드가 있잖아요. 벽체만 라운드를 주기에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장 쪽도 어차피 우물 천장을 만들 생각이어서 직각적인 우물 천장이 아니라 라운드로 돌려줬습니다. 이 간접 조명은 이제 전구색으로 하는데 거실에는 매입 조명은 따로 없기 때문에 주백색으로 해서 조금 더 톤을 좀 올린, 그래서 전체적인 톤, 이런 소파, 이런 책상, 테이블, 의자, 그리고 벽면까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집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안방에서는 세면대 고민 많이 하던데 이런 식으로 풀렸네요. 맞아요. 와이프가 원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안방 욕실에는 조정 욕조가 있어야 된다. 그걸 다 포함시키기에 너무 좁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세면대를 앞쪽으로 뺐어요. 앞쪽으로 뺨과 동시에 좀 더 호텔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면 공간과 그리고 옆으로는 화장대까지 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원래는 여기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울을 주문을 했는데 사이즈 미스로 다시 보내고 지금 아직 주문을 안 한 상태입니다. 다 스탠으로 이용을 해외 직구로. 해외 직구로. 그래도 비싸. 해외 직구했는데도 120만 원. 스탠으로 다 정리를 하면은 직구를 해도 120만 원 가까이 나온다. 자, 실은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이 집의 소장 역할을 제리님의 아버님께서 직접 맡아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현장 유튜브를 촬영하는 지금 저희 아버님께서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모셔서 몇 가지 또 재미있는 질문들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앉아드릴까요? 네. 자,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은 저희 유튜브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기 현장을 직접 소장으로 이렇게 임해 주셨었어요. 꽤나 길었죠. 네, 되게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에 입주를 했으니까 아주 긴 여정이었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일집을 제 손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제가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미가 진짜 남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제리가 그때 2월 달에 입주한다고 했었나? 이제 일정들이 이제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점들 때문에 좀 늘어났을까요? 업체에서는 6개월을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길어야 뭐 한 달 반, 뭐 2달 이렇게 되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소장 역할로서만 참여하신 게 아니라 타일하고 도배하고 필름을 제외하고서는 직접 거의 대부분의 네, 맞습니다. 네. 저기 작업을 직접 진행을 하신 거예요. 뭐 철거, 설비, 뭐 목공 네, 이런 그렇죠. 모든 부분들을 네. 한 분이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공정이 제일 어려우셨나요? 제가 평상시 안 해봤던 분야가 꽤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스텝도어라든지 히든도어라든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욕실 안에서는 매립배관이라는 거, 그걸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래서 공부해서 그다음에 저는 다 라운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저는 진짜 아들한테 저거 직각으로 가면 안 될까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정말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자. 이런 부분도 되게 또 힘든 부분이었지만 아주 저한테는 되게 새로운 분야를 해본 좋은 경험이 됐어요. 제리 디자이너도 일을 쉬고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다 맡아가면서 주중에는 밤새 하고 주말에 또 여기 와서 또 밤새도록 일을 하고 아주 아들이 아주 완벽하고 자기가 계획한 데서 틀어지면 표정이 살짝 바뀝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스케치업을 아들하고 하는 건 비교가 안 되죠. 전문가, 프로페셔널 하는 거고. 또 홈파벨의 스케쳐 왕으로서 군림하고 계시거든요. 프로의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아빠하고의 어떤 그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프로의 세계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 그 제리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 다른 분들도 잘 하고 겠지만 워낙 특출나게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빠르고 미리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담을 하거나 어떤 진행이 됐었을 때 그 전날까지 완성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제리님은 며칠 전, 일주일 전 이때 완성을 다 지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인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부분이었고 이게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이 만든 걸 되게 좋아했어요.
있어요. 손 감각이 조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들이 이제 홈파버에서 이제 디자이너로 일을 하게 됐으니까 제 관심 분야하고 아들이 하는 일하고 거의 일치가 되잖아요. 혼자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큰 기둥이 생긴 거예요. 믿을 때가 있는 거죠. 든든하고. 든든하고 아무 때나 나는 부르면 답변을 해줄 만한 사람이 사실 제가 한 게 아닌데 아들이 다 팁을 주고 해서 저는 그걸 풀어나가고 했을 뿐인데 그리고 적용했을 뿐인데 결과는 되게 좋더라고요. 다음 또 인테리어 할 계기가 올 것 같은데 그때도 같이 아드님 인테리어 하실 저는 이제 놓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들이 디자인 해준 걸 해주는 거는 남들이 해주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프로젝트를 주더라도 저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걸 아버지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게 좀 무색하게 되게 잘 풀어주셨어요. 다음에도 하면 같이 하고 싶죠. 왜 웃으시죠?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이 집을 돌아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들어와서 불을 다 켜놓고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리의 좀 성격과 네, 그냥 맞아요. 제리가 좀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 친구가 이제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무난하면서도 되게 차분한 네.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요소가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처음에 호기롭게 얼마로 시작하셨죠? 저는 처음에 이게 많아요. 처음에 3천에서 4천? 야, 이게 아는 게 무섭다고. 이것만 살짝만 업그레이드 하면 훨씬 더 확 올라갈 텐데. 여기서 이거 대신에 이거를 추가해서 이거를 조금만 올리면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 5천이 되는 마법이 생기고 이것만 조금 추가를 할까? 그래서 여기서 5천에서 6천으로 올라가는 또 마법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략 한 9천? 9천대에 마감이 네. 들어갔고 네, 좀. 호기롭게 3천, 4천을 생각을 했다가 아무래도 보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방법이라는 결과값을 아니까 그렇게 안 끝나지 이게. 인테리어는 제가 봤을 때는 종합예술 같아요. 디자이너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디자이너의 그 어떤 사고방식, 어떤 컨셉 이런 걸 속에서 거기에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쫙 이렇게 끌어내는 거는 정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디자이너가 정말 중요하겠다. 인테리어에서 디자이너가 핵심이겠다. 실제로 사용하면서의 동선적인 부분과 또 촉감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게 빛을 어떻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을 내는가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다 네. 고민을 해야 되다 보면 고민할 게 한도 끝도 없고 그럼 제리님 또 잠 못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서 또 고민하고 뭐 이런 과정들의 수순이 계속되지 않나. 오늘 컨텐츠는 굉장히 또 뜻깊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컨텐츠가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홈파베르 윤선장 그리고 제리 그리고 제리 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끝!